스크린 보세요. 다음 거 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태 했던 거. 맨 처음에 출력. 핀츠랑 이제 포맷. 핀츠랑 포맷 요거. 또 변수에서 했던 게 얘는 그냥 뭐 선언 및 사용 정도. 조건에서 했던 게 if, elif, else 정도였고, 반복에서는 아직까지는 while만 하고 있고요. 함수는 뭐였나 이런 거 print 또 init 했던 거 str 했던 거 또 이런 것도 했었죠. 얘네들은 내장 함수였고, 맞죠? 따로 만들어서 쓰지 않았잖아요. 또 했던 게 define에서 쓰는 거. 뭐 예를 들면 is even number 또는 is prime number 같은 거. 또는 뭐 print 보다 이런 애들을 했었죠. 얘네들을 사용자 정의 함수, 왜냐면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또 했던 게 매개 변수, 뭐 인자 또는 인수, return 개념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얘네들은 이제 변수의 스코프 개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수의 활용 범위, 얘는 빼야겠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변수의 생명주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거. 그래서 이 녀석은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였고, 함수 내부면 지역 공간이라서 지역 변수였고, 함수 외부면 전역 공간이라서 전역 변수였고요. 얘네들끼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얘네들의 수명이 전부 다 다르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대충 정리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요 객체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체를 할 건데,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책으로 보면, 책이 어딨냐? 여기다. 책 보면은 258쪽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파이썬 책을 꽤나 많이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설명이 너무 그냥 알려주고 사용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용법을 익히는 거지 이해를 돕지는 않습니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인가요? 맞죠? 또 객체 지향 언어 아시는 거? 지향 언어. 얘네들 있죠, 얘네들. 자바, 스콜플, 파이썬, 뭐 종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애들. 이런 거 보면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는 뭐가 있지? 라는 거.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스콜플, C#, 자바, 파이썬, 펄, 루비, 스위프트 그런 애들 많이 쓰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객체 지향의 반대격인 절차적 언어도 있죠. 절차 지향이라고 안 해요. 절차적 언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C 언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씌워놓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다. 하지만 절차적 언어로서 이제 객체가 사용되기 이전에 그럴까? 말 그대로 그냥 절차에 따른다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객체가 뭐야? 하면요. 친구들한테도 또는 뭐 진짜 저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야 객체가 뭐냐 하면은 그냥 코드로 보여줘요. 갑자기 이거 객체야 이러면서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객체야 또는 뭐 이런 애들 객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말로 설명해봐 하면은 이러고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얘는 OOP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객체 오리엔티드 지향 프로그래밍 여기 봐요. 그래서 OOP 쳐보면은 되게 뭐 많이 나와요. 이거 한 번쯤은 쳐보셨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객체 한번 검색해서 오세요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회사에 뭐 인사 담당 면접관이면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도 좀 단골 질문이에요. 일단은 OOP라고 먼저 쳐보세요. 지금 OOP라고 쳐보시고 여기 나오는 몇 가지만 그냥 대충 훑어보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갖겠습니다. OOP 자, 몇 개 찾아보셨겠지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뭐라 하냐면 객체 지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또는 이런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자주 보면 좋긴 해요, 확실히. 보세요. 이렇게 오브젝트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데 도대체?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객체래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뭐 특징 4개 정도? 또 찾아보면 객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립된 무언가?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질에 먼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얘네. 객체,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객체를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실체. 실체가 뭐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제 눈앞에 있는 모니터 실체인가요? 맞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제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실체죠.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다 실체잖아요. 그냥. 맞죠? 그럼 저는 실체인가요?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본인도 실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주체가 뭐예요?
주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위에 나온 단어를 좀 활용을 해보자면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실체인 나가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체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뭐. 주체적인 대상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냥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주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한 명 있고 제가 있는데 얘가 나를 보고서 너는 내 주체야 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거울이 하나 있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거울이 하나 있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다시 투영된 결과를 보고서 나는 내 주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객체는 뭐냐면 실체인 내가 똑같이 실체를 보는데 얘는 이제 나 말고 다른 거를 봤을 때 객체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대상을 가리킬 때, 내가 다른 실체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핸드폰은 저한테 있어서 객체가 되는 거죠. 실체는 실체인데, 둘 다 실체인데 이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실체는 전부 다 객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손님 객자 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좀 개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빼고의 객체 개념이에요. 프로그래밍 개념을 아예 뺀 객체의 개념. 애초에 여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실체.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경계가 좀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하나 시작했어요. 디아블로 4를 시작했어요. 제가 디아블로 4를 시작해가지고 리니지를 시작했대요. 뭐 기타 등등 게임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게임 다운로드 받고 제가 캐릭터 생성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뭐 커스터마이징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내 캐릭터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실체인가요? 하나 만들었잖아 내가. 그럼 실체예요 이거? 얘를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실체?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좀 애매하지 않아요? 게임인데? 그냥 데이터 쪼가린다 이거? 그쵸? 그럼 데이터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하는 무언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아요. 애매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내 머릿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떠올렸대요. 상상으로 저는 이 강아지의 품종이랑 뭐 색깔이랑 뭐 크기랑 뭐 발 모양이나 뭐 귀 모양이나 뭐 기타 등등 그냥 굉장히 자세한 무언가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이거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실체가 맞나요? 얘를 실체 취급을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없는 애인데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애잖아요. 맞죠? 실체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가상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보통. 가상 환경에서 돌아가는 가상 데이터.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네도 실체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everything이에요, 무조건. 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던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이제 내가 보고 있던 전부 다 객체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자동차 하나를 떠올렸다. 얘 2톤짜리고 색깔은 화이트 펄이고 뭐 시속은 280km 아워고 뭐 휠베이스 어떻게 생겼고 또 손잡이는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윙도어에다가 문 모양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다 제가 지금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쓴 거예요. 지금 이런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시트 색깔 뭐 헤드라이트 조도 뭐 이런 애들 제 머릿속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특징들이죠. 이거 말고 더 있겠죠. 뭐 부품이 뭐 어디 들어가고 뭐 손잡이 모양이 어떻게 되고 핸들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릴 모양 그 색상 그리고 얘가 뭐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래요. 또 라이다 달려 있고요. 뭐 이거저거 특징들을 지금 다 뽑아내고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제가 지금 나열을 했는데 얘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당장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 모양? 아니야, 필요 없을 것 같아. 휠베이스? 색깔 정도만 남겨놓고 색깔이랑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특징만 남겨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특징 중에서 제가 지금 뭘 했어요? 구분? 선별? 특징들을 골라냈죠. 그죠? 이 과정을 추상화라고 해요. 근데 추상화는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OP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추상화. 쟤랑 이거 말고 추상화. 보세요. 공통성과 본질을 모아 추출이죠.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이에요, 그냥. 특징을 추출하겠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제거. 방금 전에 했던 선별 작업. 어떠한 대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본질을 추출한다. 이게 이제 추상화입니다. 이게 그 미술에서의 추상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내는 것, 내가 사용할 특징들을 뽑아내는 것. 자, 여기까지가 그냥 대략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쓸 내용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나요? 데이터 어떻게 저장했어요? 변수 데이터 저장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한 줄 해석해보자.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죠. 그럼 여기서 이 10은 데이터네. 값이잖아요. 이 10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네요. 그럼 이 변수라는 건. 맞죠? 얘를 좀 더 세분화를 해서 보자면 attribute랑 method라고 할 수 있어요. attribute는 속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ethod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그냥 단순 데이터였잖아요. 객체는 얘네들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attribute and method. 근데 얘도 똑같아요. 속성은 데이터, 즉 값으로서 치환이 될 거고요. 얘는 함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조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값이잖아요. 10을 실행하겠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글즈, 속성, 뭐 성질, 특징 등의 집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소드는 기능, 행동, 동작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이해가 될 건데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작업할 수가 있다. 이건 좀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define 플러스 뭐 이런 거 했었죠. A는 10이고 B는 20이고 뭐가 있을까? print A 더하기 B 2000 A 더하기 B 플러스 실행하면 이거 뭐 나와요? print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얘는 30 나오겠죠? 그죠? 이걸 한 건가요? 여기서는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요 한 줄을 행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따로 있는 함수인 거지 어떤 속성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수 실행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어떤 작업을 한 거지 속성을 컨트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에 대한 특징을 뽑아내 봅시다. 사람에 대한 특성, 특징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뭐 키, 몸무게, 뭐 성별 있을 것이며 뭐 주소, 또 뭐 있을까? 전화번호? 왜 우리 그냥 인터넷 같은데 이용하다가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거 나타내져 있죠. 또 뭐 주민번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주민번호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쪽으로 가봅시다. 뭐 말하다, 요리하다, 달리다, 스포츠 하다 이런 거. 또 이 사람의 능력 중에는 100m 몇 초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며 데드리프트, 원RM 몇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겠죠. 사람 한 명을 나타낼 때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사람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만큼 묶어야 사람 한 명에 대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쓴 거에는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만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얘는 좀 애매하네. 이렇게 바꾸면 차이점. 응? 말 요거요? 요리할 때가 있고 요리 안 할 때가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위아래로 나눌 수 있죠. 위에 건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 얘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명사고요. 얘는 동사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은 명사 플러스 동사여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 명사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사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체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객체에 관한 내용을 아예 모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거 몰라도 개발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알면 더 잘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아셔야 돼요. 객체는 폴더다. 폴더. 우리가 윈도우에서 쓰는 폴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뭐 파일 집어넣으려고? 구분하려고?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빈 폴더에다가 제가 뭐 여러가지 문서를 담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가지 사진 파일들 담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내가 영화 다운로드 받았다면 영화 파일들.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만약에 이 새 폴더의 이름이 새 폴더인데 사진 폴더예요. 사진 폴더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었냐면은 비밀번호 텍스트 파일 뭔지 아시죠? 텍스트 요거 이거 아니고 텍스트 요거 txt 그냥 메모장이잖아요. 메모장. 또 여기다가 뭐 넣을 거냐면은 재직증명서 뭘로 있냐면 pdf 파일로 있어요. 또 뭐 넣었냐면은 졸업증명서. 얘는 뭘로 할까? apg 이미지 파일로 그냥 갖고 있대요. 이렇게. 또 내가 어떤 동호회 회장인데 뭐 이런 것도 여기다 넣어놨대요. 회원관리점 엑셀로. 이거 맞나? 아무튼 엑셀. 그러면 얘가 의미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묶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사진 폴더는 그러면은 괜히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럼 활용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넣어놨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굳이 안 담아도 됐겠는데?
안 묶어놔도 됐겠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가 개인정보 폴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내가 인터넷에 쓰는 비밀번호들 모아놓은 거야. 또 이거는 내 재직증명서야. 이거는 뭐 졸업증명서 낼 거야.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회원들 엑셀 파일이야. 하면은 어때요?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아까보다. 그죠? 이러면은 이런 형식이나 뭐 이런 주제가 달라도 묶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폴더가 우리가 애초에 사용할 때 뭐 이상한 거 막 묶어놓지 않잖아요.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2023 뭐 사진 폴더 이렇게 해놨다. 내 개인정보 폴더 이렇게 해놨다.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이러면. 이렇게 묶으면은 누구는 의미가 있을 거고 누구는 의미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얘네들은 이 한 명에 대한 정보로 퉁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회원 관리해도 되고 뭐 성적 이런 걸로 해도 되고 내 개인 성적을 정리해놓은 거라면 이게 좀 더 낫겠다. 성적? 그러니까 폴더 사용의 의의는 뭐가 있냐면은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다요. 그렇잖아요? 관련 없으면 왜 묶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알아봤던 게 관련되지 않았는데 왜 묶지? 였잖아요. 그러니까 엔간하면은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여있으면은 훨씬 더 관리 및 사용이 편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잘 떠올리시면 객체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요. 여기에는 항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바다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는 배가 이렇게 하나 있대요. 이거 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은 여기다가 사과 9상자를 갖다 놨어요. 사과 9상자. 이제부터 제 목적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갖다 놓은 게 사과 9상자거든요. 이걸 배에다 실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요. 이제 중요해요. 하나는 일본으로 가고요. 하나는 뭐 필리핀으로 가고요. 하나는 중국으로 가고, 하나는 홍콩으로 가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뭐 다 다르대요. 목적지가 9개가 다, 전부 다 다르대요. 그러면 왜 상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이 사과 9상자를 담아 놓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굳이 쉽잖아요. 굳이 목적지가 다 다른데 다른 배에 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가 다 다른 상황이라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한 군데 묶어놓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맞죠? 굳이 쉽잖아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르다는 얘네끼리 서로 관련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안 묶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얘네끼리 관련이 없는데 굳이 묶어야 되나? 근데 자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9상자 전부를 필리핀에 있는 제 동생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컨테이너에다가 담아 놓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잘하는 거죠. 왜? 왜? 아까랑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데? 목적지가 같다 하잖아요. 그럼 얘네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맞죠? 자, 잘 보세요. 이게 한 명한테 보내지는 상황은 유지합니다.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 같아요. 근데 제가 얘를
묶거나 묶지 않았을 때 일의 강도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많이 나냐면 제가 이거 안 묶었대요.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뭐 수확해서 뭐 차에 실는 거 뭐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항구에다가 일단 9상자를 내려야 되네요. 맞죠? 배에다가 9번 실어야 되네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이제 뭐 필리핀에 도착했대요. 그럼 9번 또 하선해야 되겠네요, 이거. 맞죠? 그럼 그쪽 이제 택배 회사에다가 차에다가 이제 9번 또 실어야 될 것이며, 그 택배 기사는 집 문 앞에다가 9번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따로따로인데?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묶었대요. 얘를 애초에 출하할 때 이렇게 묶어놨대요. 제가 한 상자에다가 담아놨대요. 그럼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서 내릴 때 몇 번? 한 번. 여기서 올릴 때 몇 번? 한 번. 여기서 이제 도착했을 때 또 몇 번? 한 번. 차에 실을 때 한 번. 집 앞에 내려놓을 때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9배의 차이는 아닌 거냐? 아니잖아요. 전부 다 독립시행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자 지금 9상자라서 왕정이지 이 안에 사과 상자가 총 9만 상자 있대요. 이 커다란 박스 안에 사과 상자가 9만 개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 다 공 4개씩 붙여야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때는요? 이때는 여전히 하나 아니에요?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이 뭐 한 대충 좀 9배 정도 편해지는 거 같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묶고 안 묶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목적지가 같다. 한 명한테 갈 것이다. 라는 얘네끼리 이제 연관성을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요거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주황색 박스가 뭘 뜻해요? 이거 컨테이너였죠 아까. 그죠? 어떤 대상들을 묶어주는 기술이잖아요. 얘가 객체예요. 이제부터 이 사과 상자들은 하나하나의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묶는 기술을 객체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관련성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는 게 폴더의 사용 목적이었으니까 이때랑 딱히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볼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원래 2023년이니까 2022년도에 찍은 제 사진 폴더예요. 제 휴대폰 갤러리예요. 근데 그냥 냅뒀어요. 정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휴대폰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네끼리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됐대요. 순서가 없어졌어요, 사진에 있어서. 근데 누가 야 너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나한테 줘봐 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순서는 뒤죽박죽입니다. 하나하나 찾아야 되죠. 어떻게? 이거는 봄이니까 이거 아니고 얘는 5월인데 5월은 여름인가? 이거 아니고 이거는 작년 12월이니까 이거 아니고 얘다. 그리고 얘도 아니고 얘 맞고 얘 아니고 얘 맞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만큼
중에서 얘 선택해가지고 이제 공유하기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사진이 근데 한 5만 장 있대요. 그럼 나는 적어도 5만 번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네. 맞죠? 아, 이거 너무 불편해.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2022년 뭐 03월 어쩌고저쩌고, 2022년 05월 어쩌고저쩌고, 2022년 07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식으로 다 붙여놨대요. 이름을 그냥 제가 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요청은 똑같아요. 야, 너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7월, 8월, 그지 7월 뭐 7, 8월? 7, 8, 9? 뭐 6, 7, 8 이런 시점에 찍힌 사진을 봐야 되죠. 근데 아까랑 상황이 달라졌나요, 그러면? 왜? 난 이거 또 봐야 되는데? 묶을 수 있어. 어차피 똑같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름만 붙였다 뿐이지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는 또, 아, 이거 3월이니까 아니네. 이거 5월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7월이니까 얘는 맞고, 8월이야. 맞아. 6월이야. 이거 맞아. 뭐, 12월이야. 이거 아니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아까랑 상황이.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놨대요. 아, 이거 너무 불편해서 못 해먹겠어. 그래서 애초에 얘네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아, 얘는 봄쯤에 찍은 거고, 얘는 여름이고, 얘는 가을이고, 얘는 겨울이야. 그럼 똑같은 요청. 야, 너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내놔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하면 되죠. 여기. 이거 그냥 통째로 보내면 되잖아요. 끝났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데이터일 때보다 묶어놨을 때 훨씬 더 저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죠? 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 폴더, 여름 사진 폴더 자체가 객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어주는 행위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거랑 이거랑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는다. 요거 하나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이 아래의 경우 이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각 객체에 해당하는 놈들이 있었죠, 지금. 여기서는 컨테이너, 여기서는 진짜로 사진 폴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더라고 명명해 놓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다. 관련되지 않으면 굳이 묶지 않아도 된다. 였었죠. 얘네끼리 관련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 안쪽에 사과들 다 데이터고요. 여기 있는 사진 파일들 다 데이터고요. 여기 있는 뭐 예시들 이 파일들 전부 다 데이터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야. 다 똑같은 상황.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폴더를 쓰는 이유가 같아요. 이거 왜 쓰는데요? 관련된 데이터를 왜 먹는데요, 우리? 응, 편하니까. 진짜 쉬운 예시로는 이런 거죠. 제가 뭐 여기 있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새 텍스트 문서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 3, 4, 5를 여기다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야 되잖아요. 맞죠? 따로따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담겨 있다면 저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 되잖아요. 이 느낌이에요. 딱 따로따로가 아니라 얘네끼리 만약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하나의 폴더에다가 묶어놓고서 일처리를 하자. 그러면 훨씬 더 편할 거야. 여기 이제 객체의 사용 목적, 사용 이유 정도가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결론은 이거예요. 방금 전까지 내용의 결론은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내용이 있어요. 관련된 수 개의 데이터를 묶는다. 왜냐면 지금 예시로 든 게 전부 다 이런 복수 데이터들이잖아요. 복수 개의 데이터. 여기도 보면은 표가 여러 상자였고요. 여기도 보면은 사진 여러 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뭐 철수는 10살이야, 뭐 영희는 20살이야, 뭐 영수는 30살이야 해놓고서 프린트 에이지 하면 이거 뭐 나와요? 30 나오죠. 왜? 왜? 요게 나중에 들어가서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 그치,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에이지 있었으면 첫 번째 10, 두 번째 20, 세 번째 30 들어가서 이거 다 기활성화되고 얘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철수는 10살이야, 영희는 20살이야, 영수는 30살이야를 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라는 거예요? 복수개의 나이 데이터를 한 번에 담고 싶다. 근데 애초에 지금 기술적 문제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이니까요. 대신에 시점상으로 보면 이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지금 변수가 하나기 때문에 각각의 시점에서 한 개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맞죠?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고 싶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거 변수명 지금 살짝 복수형으로 바꿨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복수개를 다룰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건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기술을 써야 돼요. 이렇게요. 이 대괄호 요 모양은 리스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배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뭔가를 나열한다. 그러니까 목록이에요. 목록.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항목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빈 형태의 리스트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3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꽤나 많이 중요해요. 지금 모양을 보면 이 두 개는 별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A라는 변수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죠. 그럼 그대로 얘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ags라는 변수에다가 10, 20, 30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넣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뭐가 이상한데요? 절대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딱히 없죠. 그냥 10 넣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변수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나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루고 싶은데 변수는 값을 한 개만 넣을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선택하는 방식은 뭐냐면 얘는 이제 ags라는 변수, 즉 공간이고요. 요 우변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려보면은 10, 20, 30 요 모양은 이제 리스트 모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좌변과 우변을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인데 요 리스트가 변수에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애초에 값 여러 개의 집합체니까. 얘를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지. 이거 안 돼요. 제가 애초에 얘는 작게 그리고 얘는 크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변수들은 RAM이라는 컴퓨터 부품 중에 RAM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제 할당이 되는데 여기에 잡혀요. 근데 얘를 보통은 4바이트에서 8바이트 정도로 잡고요. 컴퓨터 용량으로 따져봤을 때 얘는 8바이트 이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변수가 4바이트다. 근데 얘가 8바이트다. 그럼 애초에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담을 수 없는 용기의 크기인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얘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거의 모든 객체지향 언어에서 이제 사용해서 쓰는 방식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객체를 만들었다. 이런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무언가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안에는 작은 리모컨이 하나 생겨요.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리모컨이 이 변수에 넘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딜레마는 해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변수 안에 값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리모컨을 넘겨준다 그랬죠. 리모컨은 애초에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왜 써요 그럼 이거? 원격 조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앞에 빔 프로젝터 리모컨 있잖아요. 제가 저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빔 프로젝터 키려고 또는 끄려고 책상 밟고 안 올라가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 앞에 리모컨이 있으니까. 나랑 똑같은 이유예요 이거. 뭐 TV 볼 때 내가 굳이 TV 그 본체에 다가가지 않고서도 조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소파에서 그냥 리모컨 누르면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변수와 객체의 물리적 거리조차 멀어요. 이거는 애초에 램에 생긴다 했잖아요. 이 내부에서도 얘네들이 사는 공간은 갈려요. 대신에 요 행위 때문에 이 변수는 이 해당 객체의 값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한 줄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대입연산자가 있죠. 이때 일어난 일은 요거예요. 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딜레마도 해결이 되고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초반에는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ags가 ags가 있고요. ags2가 있고요. ags3가 있어요. 자, 얘를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보면 이거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얘를 그대로 나타내 보자면 첫 번째 줄에 뭐 있어요? ages 하나 있고 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 모양 자체는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빈 리스트예요. 아까 위에서처럼 10, 20, 30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리스트 모양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같은 리모컨을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은 ages가 될 거고요. 얘는 그냥 모양상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에 뭐 있어요? ages2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ages가 있다? 좀 이상하죠? 얘 이름은 ages2란 말이에요. 얘는 뭘까요? 이거 변수예요, 값이에요, 애초에. 값이죠. 는 왼쪽에 없으니까 값이죠. ages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값이 뭐인데요? 리모컨 들어있죠. 그럼 이 말은 얘를 넘겨받았다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값을 넘겨준 거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대상을 얘한테 준 거잖아요. 그냥 두 번째 줄에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ages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게 하나 있네요. 그럼 ages3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빈 리스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가 한번 이루어졌다. 얘 이름은 ages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1번 객체라고 할 거고요. 얘를 2번 객체라고 할 거예요. 왜 객체라는 표현을 쓰냐? 객체는 아까 뭐였어요? 폴더였잖아요. 얘는 그냥 빈 폴더인 거예요. 빈 폴더. 왜냐면 복수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빈 폴더가 맞는 거죠. 방금 전에 생성된 빈 폴더. 그러면 자 1번 객체의 리모컨은 몇 개 있어요? 1번 객체의 리모컨은 3개 있죠. 왜 3개? 그지? 요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맞죠? ages2 다시 2번 객체의 리모컨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그러니까 지금 얘를 조종하는 리모컨은 객체 내부에 하나 있고요. 객체 외부에 2개 있어요. 이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은 객체 내부에 하나 있고요. 객체 외부에 하나 있어요. 상황이 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TV예요. 이거 TV예요. 저도 리모컨 하나 갖고 있고요. 제 동생도 리모컨 하나 갖고 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TV 채널 조작할 수 있죠. 제 동생도 이 TV 음량 조작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TV가 한 대인데 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2개인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그 뭐 TV 자체에 달려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그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셋 다 똑같은 TV를 조작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TV 자체의 버튼에서도 그렇고 보세요. ages를 프린트 했어요. 프린트 ages2를 했어요. 이거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뉘앙스상 맞춰보시면
얘는 지금 이걸 한 거랑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10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리모컨 갖고 있죠. 근데 얘는 객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 모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이 안쪽에. 그래서 이런 빈 모양이 나와요. 빈 리스트의 모양이 나와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위에서 했던 10, 20, 30 같은 애를 채워넣고 싶어요. 채워넣으려면 age.append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추가하다죠. 그죠? 10을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서 한 건 뭐냐면 ages 했죠. 얘를 말하는 거네요. 점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리모컨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근데 이 버튼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append 기능이 있는 겁니다. ages 점 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append 기능을 누르겠다. 그리고 그 옵션으로 뭘 주겠다? 10을 주겠다. 근데 이거 많이 본 모양 아니에요? 이만큼만 따져보면. 함수 실행이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인자 정도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는데 이번에는 10을 줄게 하면 여기에 이제 10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 안에 10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애초에 지금 값이 2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창고가 저 멀리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저장 창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 변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해당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1번 객체 내부에다가 10을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이 모양은 어떻게 나올까요? 10? 얘는? 10? 왜? 보세요. 얘로 10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까보겠대요. 그럼 누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얘를 까보겠대요. 누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그죠? 그럼 똑같이 나오는 게 맞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ages2에다가 append 20 하면 10, 20? 10하고 10, 20 이렇게? 맞아요? 다른 분들은? (10, 10, 20) 똑같이 나오죠. 왜냐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얘 눌러서 여기 10 집어넣었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얘 눌러서 여기 20 집어넣었죠. 아까 그랬잖아요. TV는 한 대인데 리모컨이 두 대다. 똑같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랑 제 동생은.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또는 제 동생이 갖고 있는 리모컨을 어느 걸 출력해도 똑같은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10, 20이 맞는 거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이거랑 다른 게 없어요. 이거랑 다른 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A는 10, 이거는 이 변수 내부에다가 그냥 값을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 넣는 거라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모양 자체는 변수 안에는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다루는 권한을 얘한테 준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개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왜냐면 얘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변수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데 얘는 변수가 아니니까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거든요. 대신에 이 여러 개를 다룰 수 있는 이제 전권을 이 변수한테 넘겨준 거죠. 그럼 얘기가 편해지니까 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age3 age3는 뭐 나와요? 빈 리스트가 나오겠죠. 뭘 추가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펜드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 그림만 보고 이 모양만 보고서 실제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화가 안 되면은 사실 진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얘네들 이런 놈들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담고 있잖아요. 폴더네요. 근데 제가 얘네들을 리스트라고 했죠. 리스트는 객체의 일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객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객체를 표현하는 문법 중에서 리스트 문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객체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객체다. 객체는 리스트다. 이 둘 중에 한 말은 틀렸다는 거겠죠. 포함 관계상. 뭐가 틀린 걸까요? 요게 틀린 거죠. 왜냐면 객체가 더 넓은 법이니까요. 대신에 얘는 맞는 말이겠죠. 리스트는 객체의 일종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럼 리스트 변수는 A 뭐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빠지고 그 다음 게 들어가는데 리스트를 하면은 계속 들어가는 그죠. 무한대로. 그죠. 무한대로.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 법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또 찾아보시면 앞에 리스트를 붙여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 약간 바뀌죠. 키워드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이제 리스트랑 변수랑 연결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 ages.append 10, 20, 30 그리고 나서 print ages 요거 하나랑 ages는 10, 20, 30 중간에는 콤마예요. print ages 한 거랑 같다는 거. 요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돼요. 얘는 지금 초반에는 이제 빈 형태의 리스트,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형태의 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요 시점마다 제가 값을 하나씩 추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까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짠 했을 때 몇 개가 들어있냐? 3개가 들어있는 거잖아. 항목이, 리스트의 항목이. 여기서는 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거랑 다른 점은 이 해당 리스트는 태어나자마자 안에 3개의 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까보면 결과는 같다. 요소가 총 3개로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위에 거 아래 거를 그려보면 어쨌든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ages 있을 거고 여기 리스트 하나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10, 20, 3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에 뭐 리모컨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넘겨받은 구조잖아요. 둘 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쯤에서 또 이쯤에서 보면은 맞죠? 여기 있는 요소들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얘는 0번이고요. 얘는 1번이고요. 얘는 2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첫 번째 요소는 0번째 요소라고 해요. 두 번째 요소는 1번째 요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요. 얘는. 그래서 ages 하면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랑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 전체를 얘기하는데 ages에 제로 하면은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냥 방번호라는 건데 방번호의 이름이 인덱스예요. 그냥 방번호 대신에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 ages의 0번째 하면은 10이 나오고요. 1번째, 2번째 하면은 10, 20, 30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거든요. 이 아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좀 중요해요. 요소가 총 3개 있죠. 그럼 방번호의 범위는 0부터 2까지겠네요. 0, 1, 2 해야 3개니까요. 3번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없죠. 둘 다 없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니까. 둘 다 없는 거죠. 3번째는 없다고 뭐라 해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얘가? 인덱스 에러. 리스트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하죠. 왜냐면 요소가 3개라서 0, 1, 2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3번째에 있는 놈을 보고 싶어 라고 한 거니까요. 이거는 모든 리스트 공통이에요. 무조건 시작은 0부터, 요소의 시작은 0부터, 그리고 1씩 증가. 근데 0부터 1씩 증가하면은 반복문 쓰기 되게 좋겠네요.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도록 하고,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파이썬 리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써보면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거 옆에 하나 놓고 여기 기본적인 사용법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사용법들 이런 거 옆에 하나 띄워 놓고요.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 이거 따로 안 열어봐도 됩니다. 잠시만요. 아직이거든요. 그냥 문제만 읽고서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내용이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하시면은 우선은 찾아서 해결을 하는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이에요. 리스트 관련 문제.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했던 거 조합이고, 뭐 if 나오고, 뭐 while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새로 고침 해주시고 문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꼴은 앞에 띄워드릴게요.